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외국인이 실제 한국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CNN의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인 샬롯 밀러가 한국을 방문하며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그녀의 내면에 일어난 감동적인 변화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선입견을 가진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다큐멘터리 감독 샬롯 밀러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죠. 지난 10년간 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 같은 전쟁 지역을 누비며 평화의 이면이라는 시리즈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정확히 말하자면 전쟁 중인 나라를 다루기로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솔직히 이곳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북한과 아직도 전쟁 중이고 미군의 보호 아래 있는 위험한 나라였어요. 역사책에서 잠깐 배운 한국 전쟁과 뉴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이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죠. 그런 제가 왜 한국에 왔냐고요? CNN이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긴장감 넘치는 전쟁 국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제 눈앞에는 초현대적인 공항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빠른 수화물 처리,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시설. 이건 제가 알던 전쟁 중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렇게 발전된 공항이라니 놀랍네요. 저는 입국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적 발전 이면에 숨겨진 진짜 한국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진정한 자주국가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30분도 안 되어 배달이 왔고 호텔 내 인터넷 속도는 제가 런던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발전했지 역사의식은 아직 후진국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에서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질문은 주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매일 느끼나요? 같은 것들이었죠. 한 중년 남성을 인터뷰하던 중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저희 대화를 듣고는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주한미군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미국 군대에 의존하고 있나요? 독립국가 맞나요? 그 젊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저는 그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 도망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질문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전시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미군과 한국 민간인들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흥남철수 작전이라는 전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북한군에 쫓기던 미군이 철수하면서도 10만 명이 넘는 북한 민간인들을 배에 태워 남한으로 대피시켰다는 이야기였죠. 그 중에서도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14명의 승무원과 함께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웠다는 기록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실제 일이었어요. 그 배의 정원은 50명에 불과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가 그때 구조된 피난민들의 후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전쟁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전시관을 더 둘러보며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들이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중국군에 포위된 채로도 한국 민간인들을 지켜낸 이야기, 의료진들이 부상당한 한국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다큐멘터리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어요.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촬영 일정에 따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촬영을 마치고 작은 찻집에 들어갔을 때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어 보이는 그분은 정중하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외국 방송국 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은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9살이었고 미군에 의해 구조된 고아였지요. 그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 부모님을 잃고 거리에서 살던 그를 미군 부대에서 데려가 음식과 옷을 주었고 나중에는 부산의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생애 첫 영어 수업을 받았다고 했죠. 그때 저를 돌봐준 미군 장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고 나중에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준호 씨의 시선이 제 목에 걸린 펜던트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기신 것으로 저는 항상 그것을 목에 걸고 다녔어요. 저 펜던트. 혹시 리처드 밀러 중위의 것이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라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네, 제 할아버지의 것인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리처드 중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거리에서 발견하고 부대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펜던트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죠. 한 번은 제게 보여주시며 이건 내 가족의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그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준호 씨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친절하고 용감했는지, 어떻게 많은 한국 어린이들을 도왔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씨 자신은 나중에 의사가 되어 60년 넘게 아이들을 치료해왔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중위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도 다른 이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였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 전쟁 중 겪었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어린이를 구했다. 이름은 준호. 너무 말랐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초콜릿 한 조각을 주자 웃음을 보였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기록하려 왔지만 이제야 진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은 인간적 유대를 형성한 두 나라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아닌 전쟁을 넘어선 희망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새롭게 기획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현대 한국의 참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임무 수행 중인 젊은 한국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의무복무 중이었죠. 제가 영국에서는 의무복무제가 없다고 하자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방식이에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교육 봉사를 하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전쟁으로 인연을 맺은 두 나라의 군인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전쟁의 후예가 평화를 가르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모든 촬영을 마쳤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편집실에 앉아 처음 계획했던 시나리오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 김준호 씨와의 만남, 현대 한국의 모습,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된 시각이 어우러진 다큐멘터리였죠. CNN 내부 시사회에서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주요 프로듀서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증언이야. 샬롯, 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어. 특히 마지막 장면, 주한미군 장병이 한국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네며 웃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80년 전 할아버지가 김준호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으니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형태로 말이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는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 해요. 더 배울 게 많은 나라니까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역사를 극복하는 힘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반응을 얻었고 CNN은 KOR이에요. THETRUEPOWER라는 특집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영국 친구들도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김치 그렇게 맛있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 입 먹으면 인생이 바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김치처럼 한국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번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는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우리가 오해했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 소중한 교훈을 준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추천해 주세요. 제 다음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